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세계 최대 규모의 테크 기업에서 대규모 파업이 터졌습니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폭락해야 맞겠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단순히 노사 갈등으로만 보였던 사건이 어떻게 반도체 섹터 전체의 상승장을 이끄는 기회로 둔갑했는지 그 직관에 반하는 미스터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23일, 바로 이 모순적인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무려 18일간의 초대형 파업 뉴스가 시장을 강타했는데 당일 주가는 시장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장중 52주 신고가를 찍어버렸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도대체 이 역설적인 타이밍 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그 충격의 규모부터 제대로 체감해 볼까요?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4만 명. 네, 정확히 4만 명입니다. 평택 캠퍼스 앞 8차선 도로가 이 4만 명의 노조원들로 꽉 찼어요. 1분기에만 무려 57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영업이익을 낸 회사의 공장을 당장 멈춰 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회사 전체 임직원 3명 중 1명이 거리에 나온 건데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이렇게 5단계를 거쳐볼 겁니다. 파업의 역설부터 시작해서 AI 슈퍼사이클, 성과급 갈등의 진짜 이유, 반도체 시장에 미친 연쇄 반응, 그리고 투자자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리스크까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업이라는 악재가 어떻게 호재로 둔갑했는지 그 역설적인 원리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인과관계 루프가 하나 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당연히 생산에 차질이 생기겠죠. 전문가들은 글로벌 디램 공급의 3에서 4%, 낸드는 2에서 3%량이 줄어들 거라고 봤습니다. 사실 지금 메모리 시장은 이미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급이 더 줄어든다? 고객사들은 그야말로 패닉 바잉에 빠지게 됩니다. 앞다투어 물건을 사려다 보니 메모리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고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반도체 섹터 전체의 이익률과 가치를 확 끌어올려버린 거죠. 두 번째 파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공급 부족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AI 슈퍼사이클과 HBM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고작 3% 공급이 주는데 왜 그렇게 호들갑이냐고요? 이 비유가 지금의 현실을 딱 설명해 줍니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주방이 단 3개뿐인 이미 매진된 뷔페와 같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리를 만들 주방은 전 세계에 딱 3곳뿐입니다. 그중 한 곳이 우리 파업해서 당분간 문 닫아요 해버리면 밖에 줄 서 있던 손님들은 가격이 얼마든 일단 음식을 확보하려고 난리가 나겠죠. 바로 이겁니다. 특히 이 AI 뷔페의 메인 요리, HBM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볼까요? 1위가 50%, 2위가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2위 공급사가 생산 라인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50%를 쥐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쟁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 충격을 다 흡수하게 됩니다. 밀려드는 주문 덕분에 단가 협상력은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야말로 완벽한 반사이익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 걸까요? 이 파업의 핵심에 있는 성과급 갈등, 그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흔히들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본질은 액수가 아니라 공식에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죠. 노조 측 요구는 명확합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준다는 투명한 공식을 제도화해라. 경쟁사가 2021년에 했던 것처럼요. 반면 사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 사후 이익 분배라는 거죠. 특히 회사가 2023년에 반도체 부문에서만 무려 14조 8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적자가 났을 때 직원들이 그 하방 위험을 같이 책임지지는 않았지 않느냐는 게 사측의 핵심 논리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마찰의 뿌리에는 OPI, 이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의 불투명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세후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 같은 걸 공제하고 남은 돈을 나누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뭘 얼마나 뺐는지 그 공제 내역을 직원들에게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7만 5천 명의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57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이익을 냈다는데 내 몫이 얼마가 될지 도무지 예측조차 안 되는 거죠. 답답하잖아요. 이게 바로 불과 7개월 만에 노조 규모가 12배나 폭발적으로 커진 진짜 원동력입니다. 네 번째, 반도체 시장의 연쇄 반응입니다. 이 거대한 노사 갈등이 외부 시장에는 어떤 승자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재미있는 건 이 싸움의 뒤에서 엄청난 구조적 혜택을 챙기는 진짜 승자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핵심 장비 업체들인데요. 예를 들어 표면 결함을 없애는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로 글로벌 점유율 100%를 독점하고 있는 HSP, 그리고 HBM을 정밀하게 쌓아올리는 장비인 PC본더 부문 압도적 1위 한미반도체 같은 곳들 말이죠. 공급망이 흔들리니까 경쟁사들이 불안해서 투자를 엄청 앞당기고 있거든요. 결국 어느 제조사가 승리하든 이 독점 장비 업체들은 무조건 돈을 버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장비 업체들만 웃고 있을까요? 또 다른 수혜자인 SK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시죠. 무려 71.5%를 찍었습니다. 파운드리의 제왕이라는 TSMC의 58%마저 가볍게 뛰어넘었죠. 이미 세계 최고의 마진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서 경쟁사 공장이 조금이라도 멈칫한다? 이건 뭐 고객사들을 상대로 한층 더 강력한 가격 결정력과 협상력을 그냥 쥐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지금까지 들으면 다 좋은 일 같지만 투자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당장 메모리 가격 오른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따져보죠. 조기에 합의가 되면 불확실성은 사라지겠지만 반대로 가격 상승 압력은 식어버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건 최악의 상황인 시나리오 C입니다. 18일 전면 파업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공장 특성상 복구하는 데 최대 50일의 생산 차질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 같이 제때 HBM을 받아야 하는 VVIP 고객들은 가차없이 주문을 딴 데로 돌려버릴 겁니다. 경쟁사에게 영구적으로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리스크가 얼마나 무겁게 다가오는지 이 1조 7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증명해 줍니다. 파업 리스크가 수면 위로 완전히 드러났던 바로 그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패닉셀링으로 던져버린 주식의 원화 규모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메모리 가격 상승 기대감에 시장이 열광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공급망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는 장기적인 펀더멘털의 위험에 거대 자본은 아주 냉혹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상승이라는 달콤함 뒤에 숨겨진 신뢰라는 장기적인 비용은 과연 얼마일까요? 성과급 시스템의 구조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납품의 절대적인 안정성. 과연 이 둘 중 무엇이 이 치열한 AI 슈퍼사이클의 최종 승자를 결정짓게 될지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